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코인이 꽤나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는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뭐지? 왜 코인을 이렇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자산들이 떨어졌는데요. 코인은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적어도 전쟁 나기 전보다는 올라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좋은 게 전혀 없어요. 악재들이 오히려 더 터졌었습니다. 트럼프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전은 4주에서 5주 이상도 가능하다. 분명히 어제 전까지만 해도 4주 프로세스다. 그 이내에 끝난다라고 했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안 좋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필요하면 지상군도 투입하겠다. 지상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건요.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미군의 이제 공군이나 해군이 뛰어나도요, 결국 땅을 들어가지 않으면,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군을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로이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27%만이 현재 전쟁과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누가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적어도 트럼프의 입에서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던 거는요. 뭔가 좀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인터뷰 제가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종합을 한번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다. 더 큰 공격이 갈 것이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항복을 받아내겠다.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쏟아냈었고요. 또 다른 악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 항상 말로만 했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봉쇄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통과 여기 해봐라. 선박 불태울 것이다. 뭐가 악재가 많았는데 이상하게 코인은 잘 버티고 있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새벽 3시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비트코인이 중동 긴장 속에서도 패닉 매도가 사라지고 있다. 패닉셀. 제가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난 것 같습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의 매도세도 많이 지금 그친 것 같다. 제인 스트리트다 여러 사건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마무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뚱맞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 업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겠죠. 최근 비트코인 단기 홀더의 손실 전송량은 하루 기준으로 3,700개의 비트코인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갑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떨어지면 나 무서워하면서 전송을 하죠.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로 보내서 파는데 그 전송 물량이 3,700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갑에서 패닉셀을 할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2월 초 기준으로는 하루에만 그냥 8만 9천 개를 보내서 패닉셀을 했는데 지금은 20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패닉셀 물량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바이낸스 미결제 약정이 연초 대비 약 25% 축소됐다. 그러니까 현물이든 선물이든 팔 물량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다. 팔 만큼 팔고 다 떠났다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 8만 달러의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요. 일단 코인이 선방하는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베팅이나 특히나 위험하기로 유명한 크립토에 지금 많은 자산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트럼프의 장기전이나 지상전이나 이런 가능성을 지금 덜 믿는다. 적어도 돈으로 보여준 거니까 본인들의 베팅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쟁, 그거 길어봤자 1주에서 3주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한 월가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지금 한국 주식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좀 폭락이 나오면 한국, 일본 주식을 저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4주는 무슨 1주에서 3주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알파인 매크로라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없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전쟁 기간은 대략 1주에서 3주면 충분하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혼란이 최고조인 시점에서 뭐 한국 주식이든 일본이든 아무튼 많은 자산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시간이 없는 이유가 어제 새벽에 또 한 번 뭔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게 써 있어요.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소송 지연에 대한 요청을 기각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환급 소송해서 판결이 나면 시간 끌지 말고 트럼프 정부는 그 관세 환급 빨리 줘라. 시간 끌지 마라라고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관세 수입 이거 다 들고 있었는데 나 좀 시간 끌려고 했는데 소송 나서 환급 소송 나오면 빨리빨리 환급해줘라. 트럼프 입장에선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선거 전에 2,000불씩 막 뿌려대겠다라고 했던 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7월 5일쯤 트럼프의 아동저축계좌 뭐 1,000불씩 꽂아주겠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아동저축계좌는 민간의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뭔가 새로운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든지, 뭐 수수료를 매기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구만리거든요. 갈 길이 멀고요. 또 3월 말부터 방중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건데 3월 말에 중국 가서 싸우려고 갈까요, 설마? 싸우려고 초청을 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3월 말부터 제가 볼 때는 일정이 정말 빽빽하게 있습니다. 중간선거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트럼프에게는 제가 볼 때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금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거 전쟁의 베테랑 이란이 이게 쉽게 굴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처럼 뭐 빨리 항복을 하고 뭐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러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빠질 것이다. 그냥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빠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이 지금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오래오래 막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영향도 미미하다. 다른 기사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길어야 일주일, 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폐쇄되기는 어렵다. 근데 이게 영향이 낮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뭐 일시적으로 해협이 차단이 되면 에너지 가격 올라갈 수 있다. 뭐 배럴당 8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곧 60달러대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세계 GDP 성장률에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0.1%다. 그리고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다. 물론 뭐 걸프 협력 회의라든지 그 지역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자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이 본인의 해협을 막으면서 너네들 힘들지 하지만 정작 본인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이란의 전체 수출 항목 중에 80에서 90%가 석유랑 가스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목을 조르고 있으면서 너네도 힘들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우방국 입장에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상 이란 자기들도 힘들고 우방국도 힘들고 게다가 이제 달러가 줄어드는 외화벌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둡니다. 안 그래도 이란 경제 힘들거든요. 근데 달러가 뚝뚝뚝 떨어지고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다. 물가가 올라가겠죠. 막 인플레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적어도 트럼프와 이란 둘 다 장기전은 쉽지 않다에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향성에 좀 힌트를 주실 만한 분들을 제가 한번 모셔와 봤는데, 요즘 들어 조금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작년 10월 초에 퍼드를 유포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분인데요.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 가즈아를 외치는 좀 이상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종필이 형인데요.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이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저가 매수 기회다. 주식시장 이탈하지 마라. 이상하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항상 패닉세를 유도했던 곳들이 JP모건인데 갑자기 우리 편이 된 듯한 인상을 받고요. 역시 또 3월 2일에 했던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연중 처리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 크립토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상하죠. 코인을 싫어하는 친구들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 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기관 자금이 유입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간다. 올해 자금이 유입돼서 역시 하반기에 올라간다. 올해 좋을 것이다. 뭔가 뉘앙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란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큰 인플레이션 충격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 같은데요. 이 안에는 숨겨진 뜻이 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로 보이시잖아요. 자, 첫 번째, 전쟁 웬만하면 짧게 끝내시죠. 길게 가면 좋을 거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상승 좀 전망을 본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관세 때문에 물가 쇼크가 왔다. 관세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트럼프 때문에 물가 쇼크 왔다. 인플레 왔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게 JP 모건이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 쇼크가 왔다라고 한 사람이 이란 전쟁 빨리 끝나면 인플레 충격 없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전 안 하면 물가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물가 쇼크가 왔다라는 거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니까 월가의 황제가요. 지금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게 최선을 다해서 약간 트럼프 편을 들었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는 그 정도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야. 전쟁 끝나면 이거 물가 떨어질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뒤에서 좀 더 이런 관련 얘기를 나눠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월가의 황제 JP 모건은요. 엄청난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인데 지금 황제가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럼 과거에 얼마나 원수였는지를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짧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요. 트럼프랑 다이먼 대선 출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좀 우월합니까? 누가 더 똑똑합니까? 대선에 나오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요. 이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면 겸손하게 트럼프가 똑똑하지요. 저는 뭐 좀 부족합니다. 할 법한데 제이미 다이먼은 내가 트럼프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인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화가 잔뜩 났겠죠. 그는 긴장한 메스다, 엉망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날선 비판을 여기에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말에도 공화당의 경선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뽑혀야 대통령 후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대놓고 다른 니키 헤일리라는 다른 후보를 지지를 합니다. 트럼프 뽑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제이미 다이먼을 두고 그는 구걸하러 백악관에 왔던 놈이다. 마치 거지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고도로 과대평가된 글로벌리스트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25년도 4월 달에 관세 대폭락 때도 관세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책을 가장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이미 다이먼이고요. 그러니까 보복을 당할 만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26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것 같아요. JP 모건을 필두로 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 이건 거의 보복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화가 났겠죠. 이거 경제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뭐 신용카드랑 관세랑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또 비난을 합니다. 이 이민 단속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또 비난을 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때 시기에 딱 맞춰서 당신이 21년도 초, 21년 1월쯤에 나를 디뱅킹 했었지라고 하면서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날서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트럼프가 대선에 대한 이 불법 투표다라고 하면서 막 그때 국회의사당 점령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란이라고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 이 디뱅킹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 수사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트럼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앞서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최고의 화해 제스처라고 보이거든요. JP모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폐쇄했다는 점을 들어서 소송을 건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소송은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은 했다라고 하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동의한다. 그들은 화낼 권리가 있다. 트럼프는 화낼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도 화가 났을 것이다. 야, 이 정도면요. 최상의 황제 입장에서는 최고의 지금 편을 들어줬다. 지금 이해한다. 약간 화해의 손을 뻗는 게 느껴지시죠? 왜 근데 은행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만 나는 규제 당국이 평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초래할 행위를 문제 삼아서 제재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원하지 않았다, 디뱅킹을. 그렇지만 규제 당국이 나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일가를 끊었다라고 지금 변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런 규제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고 말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한 발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트럼프의 전쟁을 보면서 sik겁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지금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조용합니다. 한 짤을 보면요. 그 딸 있죠. 김정은 딸 김주혜 씨가 아빠 요새는 왜 미사일 안 쏴요? 뭐 이런 영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북한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다 조용히 하는 게 야, 이거 잘못 걸리면 안 되겠구나. 수그려야겠구나. 그러니까 JP 모건 입장에서도 식겁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보복 가능성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JP 모건이 한 얘기입니다. 파티를 망치는 스컹크가 오질 않길 바란다. 스컹크 냄새 지독하잖아요. 이 스컹크가 이제 인플레를 뜻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파티를 나 원합니다. 나 트럼프 입장에서 하는 그거 나도 하고 싶어. 듣고 싶어.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온 건 아니잖아. 즉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 오는 거 아니야. 이 전쟁 끝나면 호황이 올 거야.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트럼프의 편을 듣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JP 모건이 왜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보면요. 사실 작년 10.10 사태의 원흉 중에 하나가 JP 모건이잖아요. 스트래티지를 MSCI에서 빼버리겠다는 그 퍼드 보고서 때문에 그때 이후로 괴롭힐 만큼 괴롭혔고 떨굴 만큼 떨궜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미 크립토 준비를 다 해놨었잖아요. 자, 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퍼드로부터 한 달 전쯤에 나왔던 블랙록의 보고서가 갑자기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한 달도 안 됩니다. 일단 그때 블랙록의 보고서가 뭐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5년도 9월 16일, 한창 비트코인 즐거울 때죠. 10월에 정점 찍었으니까 그 직전에 이제 로버트 미치닉이나 이런 블랙록의 임원들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독특한 다양성, 다양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비트코인 좋다. 이런 보고서를 만든 바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받았던 이제 이들의 독자들이 물론 개미들도 있지만요. 블랙락은 국가, 기관 이런 데가 주요 고객들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
뭐 고액 자산가들을 필두로 이런 걸 보냈거든요. 굉장히 좋을 때 이 보고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고 나도 웬만하면 올라가니까 좀 많이 사세요입니다. 그러니까 JP 모건 입장에서는 좀 이 코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게 별로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근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수많은 이벤트들, 악재들이거든요, 보통. 이런 이벤트들이 나와도 10일 뒤에도 주식과 금보다 더 많이 올랐고 60일 뒤에도 주식과 금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빠르긴 한데요. 회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떨어지면 사세요라는 보고서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미 20년도 1월 달에도요. 미국과 이란의 뭐 작은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수장을 이때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10일 후에 뭐 주식 골드 1% 오를 때 비해서 비트코인은 17% 올랐고 60일 뒤에도 26%라 오르더라. 이거 코비드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제 10일 뒤에는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지만 뭐 60일 뒤에 뭐 가뿐하게 골드랑 주식을 제쳤다. 그리고 20년도 아까 잠깐 나왔었던 미국의 이 대선 선거 불법 소동.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바이든으로 뽑아놨는데 트럼프가 이거는 불법이다 하면서 막 소송을 하고 국회의사당에 막 점령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겠죠. 근데 10일 뒤에나 뭐 60일 뒤에나 비트코인이 오히려 많이 오르더라. 러시아 뭐 전쟁 터졌든지 아니면 지역은행 위기가 터졌든지 25년 4월에 관세 폭락이 왔든지 아무튼 주식과 금보다는 더 빨리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JP모건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겠죠. 코인을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근데 25년 9월 이게 오타네요. 16일 날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JP모건이 급하게 10월 10일자로 터뜨렸던 그 문제의 퍼드 보고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이 보고서를 안 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간차가 별로 없어요. 보고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며칠 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써도 막 수정하고 보고하고 위에 결제하고 해야 되는데 9월 16일 보고서 나오자마자 엄청 빨리 썼구나. 왜 엄청 빨리 썼을까? 첫 번째, 이게 올라가는데 뭐 준비는 다 해놨지만 JP모건 입장에서 코인이 퍼지는 게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뭐 재미도 봐야 되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왜 급하게 퍼드 준비를 했을까? MSCI의 지수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시기를 보면요. 매년 4월입니다. 보통 2월, 5월, 뭐 8월, 11월 이런데요. 그 중에서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특히나 5월이나 11월이요. 지수 종목을 완전히 거의 바꾸는 리밸런싱하는 큰 변경 시기가 바로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준비해서 스트래티지 빠질 것 같아 얘기를 하면 한 달 정도, 뭐 한 달 정도 이제 공포 기간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 퍼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이 퍼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일단 그들의 의도대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이 폭락한 지금 그 정말 돈 냄새 잘 맡기로 소문난 월가의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쪽으로 돈 냄새가 지금 나겠죠. 다들 떠나 있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돈 냄새도 나고, 뭐 코인 수용할 준비도 마쳤고, 트럼프의 장단도 맞춰줄 수 있다면 이런 인터뷰, 이런 화해 제스처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 가장 큰 우군이 누굽니까? 사실 월가나 뭐 빅테크는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근데 유일한 우군인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요. 전쟁 나면 보통 이 IPO를 늦추는 건 좋습니다. 상장 일정을 재검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머스크의 행동을 보면 사실은 스페이스X에 대한 IPO가 뒤쪽이었어요. 원래 7월, 8월, 9월이었는데 오히려 6월로 땡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비공개 서류를 제출을 할 것이다. 그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땡겼고 준비를 하고 야, 이게 뭐 마치 언제 끝날지를 알 것 같은 뭐 이런 뉘앙스마저 들거든요. 연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땡겼을까? 그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 종필이 형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본다면 현재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어떤 방향과 전망을 보고 투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